인제대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 점수를 확 늘려놨잖아요. 그 얘기는 당연히 면접에서 크게 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면접 준비가 필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봤어요. 그래서 지금 모집 요강에 거의 다 발표를 했으니까 제가 세봤는데, 약학과는 19개 대학교에서 면접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이제 포함이 돼 있죠. 서울대가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서울대는 오늘 그 강의에는 넣지는 않았어요.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는데, 서울대 빼면은 18개 대학교, 아마 그 학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면접 보는 학교가 있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죠. 그 다음에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자체가 수가 적기 때문에 약학과보다는 이제 수가 적지만,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광대 제외하고 다 있다고 보면 돼요. 면접이. 의학과는 기본적으로 면접이 다 있다. 그만큼 의학과에서는 면접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개 대학교,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15개, 4개, 9개 이렇게 학교가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고 이제 알고 싶은 그 정보. 메디컬 편의에서 학교별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잘 한번 이제 잘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인제대예요. 여러분들이 인제대를 봤을 때, 여기 여기 면접 40. 네, 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면접 40이면 이게 비중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보통 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접이 40이나 되니까 40이면은 100, 보통 이제 100에 40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면접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제가 그 판단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1번을 그래서 인제대를 1번으로 가져오고 설명드리고, 특징에서 이 1번을 가장 요거를 먼저 이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지금 영상들 지금 업로드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략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이제 전형 요소부터 확인을 했다 했잖아요. 전형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은 이거를 보면은 면접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도 알 수 있어요. 전형을 보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모집 전형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학교를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가 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도전해 볼만 하겠구나. 아니면은 그냥 뭐 그 뭐냐 벽돌 기부처럼 내가 원서비를 날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1단계잖아요. 1단계 요소들 GPA랑 공인영어랑 서류 20을 본단 말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몇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100점이란 말이에요. 100점. 100점인데 2단계로 넘어갔어. 만약에 1단계 다 5배수 선발이죠. 그러니까 5명이 요 100점. 우리가 인제대를 보고 있으니까 인제대는 거꾸로 100점을 1단계 점수를 몇 점으로 만들어 놨어. 100점짜리를 160점으로 오히려 확대시킨 거예요. 확대. 왜 확대를 시켜놨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1단계 점수를 인제대는 2단계에서 1단계 점수를 1.6배를 시켜놨다. 축소시킨 게 아니라 확대를 시켰다. 그 의미는 뭐겠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그 전형 요소를 만들어 놨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집 전형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원서 전략도 짜고 면접도 준비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댓글이 많이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뭐 1단계 뭐 160이네 뭐냐 이러고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으면은 면접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면접을 2단계에서 어쨌든 면접을 보려고 만들어 놨잖아요. 이 학교가 이 면접의 비중 자체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1단계 점수를 확대한 거겠어. 첫 번째, 면접 비중이 줄어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줄어들게. 면접 비중을 크게 만들려면은 1단계 점수를 축소시킨단 말이에요. 보통 학교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1단계 점수가 아무리 차이가 있었어도 이렇게 확 줄여놓으면은 면접 점수 그
비율에 따라서 면접 점수에 따라서 이 1단계 점수가 금방 극복이 되잖아. 지원자 간의 차이가 확 줄어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학교들이 면접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면접 점수가 그냥 40점이냐 뭐 20점이냐 뭐 50점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1단계 점수를 얼마나 축소시켰느냐, 그거에 따라서 면접 비중이 결정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인제대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 점수를 확 늘려놨잖아요. 그 얘기는 당연히 면접에서 크게 뒤집히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럼 크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1단계 점수에서 1단계 점수 차를 확 벌려놨으니까 면접을 1단계 점수가 조금 부족한데 면접만 잘해서 확 뒤집고 합격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놓은 장치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GPA 공인 영어는 어쨌든 학생들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GPA도 40%, 그러니까 GPA 여러분들 100분위가 100점이잖아요. 그 만점이. 만점짜리를 지금 40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것도 GPA를 100점짜리를 40점으로 확 축소해 놨죠. 공인 영어도 990점 만점짜리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다시 40점으로 또 축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공인 영어는. 그러니까 얼마나 격차가 줄어들어 있겠어, 지원자 간에.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 있겠어? 서류죠, 서류. 무조건. 그래서 제가 인제대를 지원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서류 평가가 잘 받을 요소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지원해라 마라, 이렇게 제가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으로 뭔가 뒤집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 내가 서류 평가가 잘 갖춰져 있는 학생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벽돌 기부하고 원서비를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서류 평가가 면접보다 훨씬 중요한데 이 학교는 면접 점수가 비슷하다면 그래서 서류 평가에서 승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잘 봐요. 2번 봐요. 2번. 근데 면접을 매우 잘하면 합격시킬 마음으로 설계한 정의다. 아니 선생님, 방금은 선생님 이 저기 1단계 점수를 2단계에서 160점으로 이제 1.6배로 확 늘려놓으면서 면접의 비중을 더 줄여놓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번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잘 봐요. 여러분들, 인제대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피트 때도 인제대는 면접으로 그 4배수, 그러니까 모의 지원에서 1배수가 10명 그때 정도 뽑았었거든요. 근데 40등, 그러니까 4배수면 40등이잖아요. 40등 그 학생이 면접으로 최초합을 할 수 있었던 학교였어. 인제대는. 옛날부터, 피트 때부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면접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고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학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증이 뭐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약학과랑 의학과 면접고사 반영 방법 있잖아요. 약학과 보면은 지금 총 3개 면접슬이고 면접실당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총 30분이나 봐요, 면접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해본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면접을 30분을 본다는 거는 이 MDP 시험에서 굉장히 길고 면접관들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게 한 사람을 30분씩 본다는 거 굉장히 심도 있게 그 학생을 면접을 보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그럼 만들어놨냐? 면접 비중을 그러면 높게 가져가고 싶은 학교가 왜 그러면은 1단계 점수를 그 1.6배 이렇게 확대를 시켜 놓은 거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서류 평가가 잘 돼 있는 비슷한 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면접 점수가 비슷하다면 서류 평가가 좋은 학생을 뽑을 거고 서류 평가가 비슷하다면 면접을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전형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류 평가 요소가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면접을 잘하면 뒤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학교는. 그럴 가능성을 있게 그냥 만들어 놓은 학교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인제대 결론은 민성 면접, 지성 면접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면접 비중을 줄여놨지만 사실 때에 따라서는 면접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한테 기회를 더 주려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대는 서류 평가가 좋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학벌도 좋고 전공 적합성도 잘 맞고 뭐 연구 실적도 있고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면접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됐죠? 의학과는 봐요. 면접을 60분이나 봐. 방을 6개, 10분씩 6개를 들어간대. 이거 정말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빡세게 이제 그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학과 면접 상황 제시문 질문 예시까지 이렇게 해놨어. 이거 보니까 저는 의학과에서 무엇을 평가하고 싶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좀 지원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3번 보면은 그래서 면접실마다 평가도 이제 평가 요소, 평가 기준 다 정해놓고 있고 그래서 약학과는 특히 약학과는 인성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피트 때부터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이 3개잖아요. 지금 약학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평가 내용을 보면 인성이랑 이제 지성을 본다고 했잖아요. 인성을 아마 2개 방에서 보고 지성을 1개 방에서 볼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런 식으로 인성을 워낙 중요시 여기는 학과다 보니까 뭐 물론 지성을 이제 화학방, 생물방 따로 해가지고 인성방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하나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성도 중요하지만 인성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다. 3번 여기 꼭 기회 주세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심층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 의학학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고 진실된 마음과 태도가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면접이 될 거기 때문에 절대로 면접에서 꽈락이 되지 않도록 꽈락돼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제대를 바탕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학교들은 조금 더 빠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